취득세, 양도세, 종부세까지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마인드맵으로 같이 한번 보시죠.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부동산 세무 너무 많이 바뀌죠? 저도 투자하고 있는데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너무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이미 바뀐 세법들도 있지만 앞으로 개정하겠다고 발표만 하고 아직 바뀌지 않은 세법들도 있어서 너무 헷갈리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다 정리 한번 해봤는데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까지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마인드맵으로 같이 한번 보시죠. 아파트, 주택 투자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조정대상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조정대상 지역은 많이 해제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4군데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와 용산이 남아 있는데요. 강남 3구면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세 가지고, 그리고 용산 이렇게 총 4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세법이 자연스럽게 변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여전히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이었을 경우 이전 세법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강남 3구와 용산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성은 좀 많이 떨어졌죠. 다음으로 취득세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면 취득세 중과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1에서 3%였던 취득세를 많게는 12%까지 중과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조정을 해서 6%로 좀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여전히 나누고 있는데요. 1주택의 경우 1에서 3%였고요. 2주택의 경우에는 조정인지 비조정인지 상관없이 1에서 3%를 계속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부터 이제 조금씩 세율이 올라가는데요.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6%, 비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4% 이렇게 반 정도 낮췄습니다. 그 이상 4주택 되는 경우에는 6%를 적용을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12%였던 것을 6%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언제 했냐면 2021년 12월 21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을 해주겠다고 정부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개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취득세, 예전 취득세를 내고 나서 개정이 된 다음에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득할 때는 아직은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고 정부의 말대로 2021년 12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부분은 세금을 아마 돌려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개정 전이라는 것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증여할 때 취득세도 좀 바뀌었습니다. 증여할 때는 3.5%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한 개 달라진 게 시가 인정액이라는 걸로 과세를 합니다. 예전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과세를 했는데 이제는 시가 인정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져와서 증여 취득세를 계산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시가 표준액은 기준시가 정도로 해서 아파트 10억짜리였으면 한 6억이나 7억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계산을 했다면 이제는 아파트 10억짜리는 그냥 10억으로 계산을 해서 취득세를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인정액에 대한 개념은 또 복잡해서 다음 기회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를 할 때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지역에 갖고 있던 주택을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12%를 부과를 받습니다. 원래 이것도 12%였는데 6%로 좀 낮춰줬죠. 그래서 6%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예외사항이 있는데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더라도 한 채를 갖고 있다가 한 채를 증여하는 것은 3.5% 그대로 적용을 하고, 조정대상 지역에 2채 이상을 갖고 있다가 한 채를 증여하는 경우에 6%가 적용이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지금 강남 3구와 용산밖에 없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취득세는 이렇게 바뀔 예정이고요. 아직 개정은 안 됐지만 정부는 아주 확고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년 12월 21일 이후 취득한 것부터는 이렇게 세율 낮춰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고 기다려 봐야 되겠죠? 설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 쪽에서 바뀐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바뀐 부분. 양도소득세는 다주택과 1주택으로 한번 나눠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1세대 1주택 중에 일시적 2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예전에 주택을 구입하고 살다가 1년 넘게 살고 있다가 새로운 집을 구입을 하고요. 그러면 이사를 가겠죠. 이렇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예전 집을 팔 때 이거를 비과세를 적용을 해주는 걸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합니다. 그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잠깐의 기간 동안 2주택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사를 가려고 2주택이 된 거고 투기나 투자의 목적은 아니었다. 그래서 비과세를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새 집을 사고 예전 집을 3년 이내에만 양도를 하면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뀌기 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은 2년 이내에 양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3년으로 다 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새로운 집을 사고 예전 집은 3년 이내에만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주의하실 것은 12억 이상이 되면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완전 비과세되진 않고 비율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최소한 2년 보유는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꼭 주의하실 거, 예전에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사셨다면 2년 거주도 하셔야 됩니다. 조정의 경우에는 2년 거주 아직 살아있다는 거 꼭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집을 사고 예전 집 3년 이내에 팔아도 되지만 예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샀다면 2년 보유도 하고 2년 거주도 함께 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취득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2년 보유와 2년 거주가 살아있다는 것 같이 함께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주택자들 양도세 한번 보겠습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인 경우를 한번 보겠는데요. 다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제도가 있었는데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표된 것은 2024년 5월 9일까지 중과하지 않겠다고 해놨고, 정부에서는 이 중과제도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양도세가 꽤 세율이 높은데 중과까지 하고 있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과제도를 유예를 하는 거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중과제도는 2주택의 경우에 20% 가산을 하고 3주택은 30% 가산을 하게 돼 있어서 세율이 70%가 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공제도 안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아주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중과를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9일까지 유예를 하고 있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2주택, 3주택을 갖고 있다가 팔더라도 장기보유공제 최대 30%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중과세율 20%나 30% 가산해서 적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기 양도에 대해서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는데, 보시면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이어도 무조건 60%의 세율을 내야 되는데 개선을 해서 1년 미만의 경우에만 45%의 세율을 적용을 하고 1년 이상의 경우에는 기본 세율로 적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택의 경우에도 1년 미만의 경우에 70%, 1년 이상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을 하지만 1년 미만이라면 45%를 적용하고 1년 이상의 경우에는 폐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도 정부의 계획이고요. 아직 개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3분기 정도에 개정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긴 한데 요즘 분위기상으로는 확실하게 개정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세율이 바뀌진 않았다는 것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간혹 바뀐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양도를 하시려면 이 바뀐 것 꼭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종합부동산세 부분도 처음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많이 바꾸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 정도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 한번 보시면 이제 조정 대상인지 비조정 대상인지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요. 2주택인지 3주택인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2주택까지는 괜찮고요. 3주택 이상부터 좀 세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3주택이더라도 12억 이하라면 세율이 똑같습니다. 금액이 높은 구간에서만 세율을 좀 높게 적용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주택 이하에서는 종부세율 좀 많이 낮춰놨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법인의 경우에는 2.7%, 5% 해서 아직 좀 높은 세율입니다. 법인은 특히 공제가 전혀 없거든요. 개인의 경우에는 공제를 좀 해주는데 법인은 공제를 안 해주고 바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이 아직은 높습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이 좀 바뀌었는데요.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 공제로 바뀌었고요. 장기 고유 공제를 20%에서 50% 받을 수 있고 고령자 공제 20%에서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구간 50%, 40% 이렇게 하면 90%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최대 또 80%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 12억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를 하거나 2주택을 갖고 있으면 개인별로 9억씩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주택을 한 채씩 갖고 있는데 9억이 넘지 않으면 합해서 18억이지만 12억이 넘잖아요. 18억이지만 9억, 9억씩 공제를 받아서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채 이상을 갖고 있으면 각각의 명의로 갖고 계시던지 아니면 부부 공동 명의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9억씩 공제된다는 거 보시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과 지방 저가주택이라는 좀 새로운 개념이 생겼습니다.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적용해주는 규정도 만들어졌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취득세부터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바뀐 부분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좀 어렵긴 하죠. 이게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약간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좀 세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투자가 좀 잘 되고요. 좀 생소하고 어렵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걸 하나하나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어디가 어떤 세금이 취득할 때, 양도할 때, 그리고 보유할 때 어떤 세금이 있는지 정도 알고 계시고, 실제 투자하실 때는 저나 세무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도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런 세금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바뀐 세금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북극성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바뀐 세금들과 앞으로 바뀔 세금에 대해서 특강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도 강의 오픈할 예정이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커리큘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취득세랑 양도세, 종부세, 법인 관련 세금들 다 바뀐 부분, 그리고 앞으로 바뀔 세금들 정리 한번 해드릴 예정이고요.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증여세와 상속세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것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법인 투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강의 스케줄 나오면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법인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아시면 좋으니까 같이 공부 한번 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